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니,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젊은 날 잠깐의 영광에 취해 시들어가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평생 흙과 땀을 삼키며 버텨온 자들이 말년에 이르러 비로소 찬란한 꽃을 피운다. 이것은 운이 아니다. 분명한 법칙이며 냉혹한 진실이다. 지금 당신의 눈빛이 흐려지고 어깨가 꺾였다고 생각하는가? 착각이다. 인생의 진짜 승부는 초반이 아니라 후반에 결정된다. 아직 당신이 가진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은 바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시각부터 시작된다. 두려움을 걷어차라. 주저함을 던져버려라. 당신의 황금기는 아직 피어나지 않았다. 인생의 후반전을 지배하는 첫 원리는 시중, 곧 때 맞춤이다. 성공은 실력의 함수만이 아니라 타이밍의 산물이며 잘못 맞춘 타이밍은 큰 실력도 공허하게 만든다. 소년득지대불상, 너무 이른 성취는 오히려 불행의 씨앗이 된다. 이른 과실은 과즙이 화려하나 금세 무르고 썩는다. 반대로 대기만성은 느리고 둔해 보이지만 그릇을 키우는 시간 동안 충격을 견디는 섬유를 촘촘히 짠다. 젊은 날의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 담금질이다. 불과 망치, 냉각과 재가열을 반복하며 금속이 강해지듯 사람도 시행착오의 주기를 통과할 때 탄성이 생긴다. 중요함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계절이 무엇인가를 아는 감각이다. 배워야 할 때는 이음보다 배움의 편익이 크고 쌓아야 할 때는 인정보다 내공의 축적이 급선무다. 남들이 박수칠 때도 스스로는 결손을 계산하고 남들이 의심할 때도 자신은 방향을 재점검한다. 그 판단의 핵심 기준은 외부의 소음이 아니라 내부의 시계, 곧 성장 지표다. 오늘의 나와 어제의 나 사이에 어느 역량이 1%라도 개선되었는가? 자신에게 묻고 기록하는 사람만이 때를 놓치지 않는다. 시간이 복리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전략이 달라진다. 하루의 미세한 개선, 한 권의 노트에 쌓인 문장, 한 번 더 반복한 기초 동작이 10년 후 후반전의 폭발력을 만든다. 복리는 눈에 띄지 않다가臨界점을 넘는 순간 비약한다. 많은 이들이 바로 그 직전 지루함과 조급함의 협곡에서 스스로 포기한다. 타이밍의 지혜는 두 가지를 동시에 요구한다. 느긋함, 충분한 숙성 없이 꺼내지 않는 절제, 그리고 날카로움, 기회가 열리는 순간 주저없이 전력을 투입하는 결단. 숙성과 결단의 균형을 잃으면 한쪽은 영원한 준비생이 되고 다른 한쪽은 허무한 돌격수가 된다. 젊은 시절의 빠름은 대체로 허영을 키운다. 일찍 얻은 직함과 돈은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자기 검열을 무디게 하며 주변의 솔직한 피드백을 침묵시킨다. 반대로 느리게 오른 사람은 초라해 보이는 기간 동안 실패 비용을 싸게 치르며 리스크 감지 능력, 체력, 집중력 같은 비가시적 자산을 단단히 쌓는다. 후반전의 승패는 이 비가시적 자산에서 갈린다. 한 재벌 2세가 30의 임원이 되었으나 신을 넘겨 몰락한 사례, 남의 땅을 전전하던 농부가 70 넘어 존경을 얻은 사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는 단순하다. 타인의 박수는 초반전의 연료일 뿐 후반전의 엔진은 축적된 실력과 절제다. 때를 읽는 법을 더 구체화하자. 첫째, 계절 신호를 구분하라. 성장이 멈춘 듯 보이는 정체기는 대개 회수기가 아니라 재배치기다. 도구를 갈고 기초를 재정렬하고 우선순위를 다시 짠다. 여기서 성급히 결과를 뽑아내려는 시도는 토양을 망친다. 둘째, 외부 시그널보다 내부 매트릭을 신뢰하라. 수치가 아닌 감각이 아니라 감각을 수치화한 기록을 말한다. 1주월 단위의 루틴 속에 집중시간, 복습률, 실험 횟수, 회고 메모량 같은 선행 지표를 둬라. 타이밍은 기록 위에서만 보인다. 셋째, 기회의 창이 열릴 때는 주저하지 말고 포지션을 키워라. 오래 숙성한 설계가 있다면 실행은 번개처럼 신속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평시의 리스크 테이블과 의사결정 원칙이 명문화되어 있어야 한다. 넷째, 지연 보상에 기꺼이 투자하라. 지금의 편안함을 유예하고 미래의 선택지를 확대하는 선택, 언어 하나를 더 익히고 기술 하나를 끝까지 뚫고 체력을 관리하고 집중 환경을 설계하는 일. 이 바로 복리의 모체다. 다섯째, 승부처를 남겨두라. 초반에 모든 탄약을 소모하지 않고 후반전의 중요 국면, 건강, 집중력, 판단력을 위한 세이브 에너지를 예산화하라. 다산이 유배라는 혹독한 시기를 황금기로 전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때를 원망하지 않고 자기를 재배치했기 때문이다. 환경을 탓하는 순간 시계는 멈추고 환경을 자원으로 전환하는 순간 시계는 복리로 달린다.
결론은 명징하다. 때를 아는 자는 초반의 화려함을 경계하고 중반의 지루함을 인내하며 후반의 창을 기다린다. 당신의 과제는 단 하나,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하는 시간인가를 매일 묻고 응답하는 것이다. 답이 배움이면 끝까지 파고들고 축적이면 눈에 띄지 않는 반복을 선택하며 전개면 전력을 투입하라. 인생의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다. 시계를 밖이 아니라 안에 두는 순간 당신은 이미 승부의 반을 이겼다. 상선약수, 최상에서는 물과 같다는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인생의 본질적 태도를 명령하는 선언이다. 물은 늘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러나 그 낮음은 굴욕이 아니라 힘의 원천이다. 물은 높은 산을 뚫고 내려오면서도 결코 교만하지 않고 스스로 낮은 골짜기를 선택함으로써 온 세상을 적신다. 이 낮음이야말로 겸손이며 겸손이 곧 만물을 길러내는 힘이다. 젊은 날의 자만과 비교해보라. 자리를 얻으면 교만해지고 권력을 잡으면 목소리가 높아지는 자들은 결국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꺾인다. 반면 물을 닮은 자는 낮은 곳에서 흘러가면서도 끊임없이 영향력을 확장한다. 흙을 적시고 씨앗을 키우며 가로막는 바위를 만나면 정면 충돌이 아니라 우회로를 찾는다. 이 우회는 패배가 아니라 지혜다. 굽이치는 물줄기는 돌아가는 듯 보이지만 결국 더 멀리, 더 깊이 도달한다. 장자의 허와 정, 비우고 고요히 머무를 때 오히려 충만해진다는 통찰은 물의 본성을 설명한다. 큰 새가 창공을 나는 것처럼 물은 잠시 웅크려 힘을 기른 뒤 거대한 폭포가 되어 떨어진다. 겉으로는 유약해 보이지만 오랜 시간 축적한 힘으로 바위를 깎고 강산을 바꾼다. 인생 역시 그렇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즉시 맞부딪히는 자는 덕을 잃는다. 그러나 물을 닮은 자는 참으며 흐르고 막힘을 만나면 돌고 언젠가 다시 모여 폭발적인 힘으로 전환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향을 잃지 않는 것이다. 물은 언제나 낮은 곳을 향해 흐른다. 낮음은 곧 본질이다. 사람 역시 물처럼 본질을 잃지 않는다면 어떤 우회도 결국 목표를 향한 직선이 된다. 그러니 삶의 후반전을 살아내려면 물의 언어로 사고해야 한다. 젊을 때는 올라가는 것에 집중했을지라도 나이 들어서는 내려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데 집착하지 말고 오히려 자리를 물려주고 낮은 곳으로 흘러가라. 그 낮음에서 진정한 영향력이 시작된다. 교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낮은 곳에서 더 많은 것을 적시는 사람, 그가 바로 말년에 존경을 받는 인물이다. 인생은 결코 직선적이지 않다. 장애물은 반드시 온다. 그러나 물의 태도로 대응한다면 장애물은 길을 막는 벽이 아니라 새로운 흐름을 낳는 전환점이 된다. 굽이침은 길을 잃는 것이 아니라 길을 확장하는 것이다. 결국 상선약수는 후반전의 전략이다. 겸손으로 낮아지고 우회로로 흘러가며 원망하지 않고 고요히 힘을 축적하는 자만이 말년의 위대한 폭포처럼 빛을 터뜨린다. 마음은 정원이다. 잡초를 뽑지 않으면 하루만 해도 무성해지고 돌보지 않으면 어느새 가시덤불로 변한다. 그래서 수심양성, 마음을 닦고 본성을 기르는 일은 인생 후반전을 지배하는 핵심 작업이다. 젊은 시절에는 욕망이 잡초처럼 번져난다. 더 많은 돈, 더 큰 지위, 더 빠른 성취를 향한 갈망이 끝없이 돋아난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욕망은 사라지지 않는다. 대신 그것은 원망과 불평의 가시로 변한다. 젊을 때는 더 가지지 못해 괴롭다고 하고 늙어서는 이제는 늦었다, 억울하다고 한다. 욕망과 원망, 이 두 잡초가 방치된 마음을 서서히 갉아먹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원사처럼 매일 마음을 가꾸는 것이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서서 얼굴보다 먼저 마음을 점검하라. 오늘 내 마음에 뿌리 내린 것이 감사인가 원망인가? 미움이 돋아난다면 뽑아내고 시기심이 자라난다면 잘라내라. 대신 그 자리에 감사의 씨앗을 심고 용서의 나무를 기르라. 그렇게 반복한 세월은 얼굴에 드러난다. 평생 마음을 굳게 유지한 자는 늙어서도 평안한 얼굴을 갖고 평생 불평과 원망에 젖은 자는 늙어가며 험한 얼굴을 지닌다. 얼굴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상유심생,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곧 삶의 표정이 된다. 역사 속 거인들의 사례는 이를 증명한다. 퇴계 이황은 일흔이 넘어도 새벽마다 경전을 읽고 제자들과 토론하고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며 마음을 갈고 닦았다. 누군가 이미 큰 학자인데 왜 여전히 배우십니까?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나무가 늙을수록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듯
사람도 늙을수록 마음을 더 다듬어야 한다네. 젊을 때 공부는 지식을 쌓는 것이지만 늙어서의 공부는 마음의 뿌리를 내리는 일이다. 지식은 사라질 수 있으나 지혜와 품격은 남는다. 정약용 또한 유배지에서 마음의 정원을 가장 충실히 가꾸었다. 그는 고립된 시간 속에서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500권에 달하는 저수를 남겼다. 그의 시구는 오늘도 경고처럼 울린다. 마음이 고든 자는 얼굴이 평안하고 마음이 어두운 자는 얼굴이 험하도다. 이 한 줄은 인생 말년의 얼굴을 결정하는 비밀을 여실히 보여준다.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꾼 사람은 후반전이 갈수록 향기롭다. 오히려 늙을수록 매력과 풍경이 깊어진다. 원망 대신 감사, 미움 대신 용서, 불평 대신 기쁨이 뿌리내리니 그 자체가 사회와 가정의 자산이 된다. 반대로 잡초와 가시를 방치한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외롭고 추해진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았어도 마음의 밭이 황폐하다면 그 결실은 쓰디쓴 열매일 뿐이다. 그러니 묻는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 정원인가? 매일 미세한 잡초 하나를 뽑고 작은 감사 한 송이를 심는 일, 그 사소한 습관이 쌓여 당신의 말년을 장엄한 정원으로 만든다. 수심양성, 마음을 정직하게 돌보는 자만이 후반전에서 향기로운 승부를 거머쥔다. 세상은 인맥을 떠들어대지만 인생 후반전을 지배하는 진짜 힘은 인맥이 아니라 인덕이다. 인맥은 거래다. 필요할 때는 곁에 몰려들지만 이익이 끝나면 순식간에 흩어진다. 그러나 인덕은 심은 나무다. 눈에 띄지 않게 뿌리 내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줄기 굵어지며 후대까지 그늘을 들이운다. 덕 있는 사람 곁에는 자연스레 이웃이 생기고 죽은 뒤에도 그 이름은 향기처럼 남는다. 세속은 속임수와 계산으로 관계를 짓는다. 하지만 계산된 친절은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 무욕즉강, 욕심을 버린 자만이 진짜 강하다. 욕심이 없는 친절은 순수하고 그 순수는 강력하다. 한 상인의 이야기가 있다. 그는 젊어 장사를 시작했을 때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을 어기지 않았고 이익이 적더라도 정직하게 거래했다. 사람들은 그를 어리석다 조롱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세월이 흘러 늙었을 때 예전 거래처의 자식들이 찾아와 말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며 당신만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의 가게는 3대를 이어가는 100년 가게가 되었다. 이것이 인맥과 인덕의 차이다. 인맥은 세대를 건너지 못하지만 인덕은 피와 세월을 넘어 대물림된다. 인생 후반전의 버팀목은 바로 이 인덕이다. 젊을 때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신의를 지킨 사람은 말년에 외롭지 않다. 계산으로 쌓은 인맥은 하나둘 끊어지지만 진심으로 맺은 인덕은 위기의 순간에 기둥처럼 남는다. 장자가 말한 막역지우. 어긋남이 없는 벗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평생 동안 의리를 지키고 손해를 보더라도 등을 돌리지 않으며 어려울 때 함께하고 기쁠 때 함께 웃은 세월이 차곡차곡 쌓여야 한다. 그 깊은 신뢰의 무게가 바로 인덕이다. 공자가 제자 자로를 잃었을 때 통곡하며 말했다.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스승이 제자를 잃고 하늘을 원망할 만큼의 관계, 그것이 진짜 인연의 깊이다. 욕심 없이 계산 없이 맺은 인연은 강철보다 단단하고 죽음조차 끊지 못한다. 그렇기에 말년의 진짜 자산은 돈이 아니라 인덕이다. 생각해보라. 당신의 곁에 있는 이들이 이익 때문에 머무는가? 아니면 당신의 덕 때문에 머무는가? 이익으로 맺은 관계는 돈이 사라지면 사라진다. 그러나 덕으로 맺은 관계는 당신이 사라진 뒤에도 남는다. 인생 후반전의 진짜 힘은 바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 인덕의 네트워크다. 돈은 흩어지고 권력은 바뀌어도 인덕으로 쌓은 인연은 살아있는 증표가 되어 당신의 말년을 든든히 지켜줄 것이다. 말은 운명을 설계하는 도구다. 이겐 싱방 이겐 쌍방, 한마디가 나라를 일으키고 한마디가 나라를 무너뜨리듯 일상의 언어는 내 삶의 체제를 세우거나 붕괴시킨다. 무엇보다 내가 뱉은 말은 세상 누구보다 먼저 내 귀가 듣는다. 반복해서 들은 문장은 신념이 되고 신념은 선택을 규정하고 선택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말년의 얼굴을 완성한다. 그러니 힘들다, 늙었다, 못한다, 소용없다. 같은 폐허의 언어를 입에 올리는 순간 나는 스스로를 감옥에 가둔다. 반대로 괜찮다, 좋아진다, 할 수 있다, 방법을 찾자, 아직 같은 문장을 채택하는 순간 내 뇌는 해결 모드로 전환되고 몸은 움직임을 재개한다. 거즈워즈만 신스더 지후, 입은 화해문, 마음은 덕의 창고다.
말은 마음의 상태를 외부로 방출하는 밸브이자 다시 마음을 형성하는 피드백 회로다. 그러므로 언어 위생을 확립하라. 첫째, 금지어를 지정해 즉시 치환하라. 늙었다는 경험이 많다로 안 된다는 조건을 바꾸면 된다로 실패했다는 학습 데이터를 얻었다로 모르겠다는 아직 모른다로 바꾸는 식의 자동 스위칭을 훈련하라. 둘째, 진술문보다 질문문을 써라. 왜 나는 운이 없지는 무능의 증거를 찾게 만들고 지금 당장 무엇을 하나 바꿀 수 있지는 해법을 소환한다. 셋째, 평가 대신 관찰 언어를 쓰라. 너는 항상 게으르다가 아니라 이번 주 약속을 2번 놓쳤다. 어떻게 도울까라고 말하면 관계는 부서지지 않고 과제만 남는다. 넷째, 칭찬은 뜨겁게 하되 아첨은 금물이다. 구체적 사실에 기대어 오늘 내 보고서는 근거 표기가 정확했고 결론이 명료했다라고 말할 때 사람은 성장의 좌표를 획득한다. 다섯째, 비판은 이해 이후에 하라. 먼저 반대의 논리를 스스로 재현해 본 다음 그 논리의 장단을 정직하게 요약하고 그 다음 대안을 제시하라. 더옌수경 부루서중 말이 많으면 궁해지니 중도를 지키는 편이 낫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정밀함을 위한 여백이다. 말의 품격은 타이밍에서 결정된다. 즉시 반응하는 대신 호흡을 3번 세고 감정이 빠진 뒤에 말하라. 두 노인의 대비는 명확하다. 늙었다, 못하겠다, 죽겠다를 주문처럼 중얼거린 노인은 자식과 이웃에게서 멀어졌고 아직 할 수 있다, 오늘도 감사하다, 내일이 기대된다를 습관화한 노인은 아흔에도 새 일을 시작했다. 말이 현실을 만든다. 말년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다면 오늘의 문장을 바꿔라. 실천의 기술은 간단하다. 아침엔 12초 호흡 뒤 선포문 3줄을 읽는다. 나는 오늘 내 힘이 미치는 한 걸음을 내딛는다. 나는 문제를 기회로 번역한다. 나는 타인을 세우는 말을 선택한다. 낮에는 스위칭 규칙을 적용해 부정적 자동어를 즉시 치환한다. 저녁에는 하루말 결산을 쓴다. 오늘 상처 준 말 한 문장과 세운 말 한 문장을 기록하고 내일의 대체문을 설계한다. 기록이 쌓이면 말의 패턴이 보이고 패턴이 보이면 수정이 가능하다. 글 역시 말의 연장이다. 정약용이 아들에게 일렀듯 이 편지가 길거리에 떨어져 원수가 보아도 부끄럽지 않게 100년 뒤 누가 읽어도 조롱받지 않게 쓰라. 문자로 남는 말은 더 무겁다. 그러니 메시지, 이메일, 메모 모두를 훈련장으로 삼아라. 결국 언어는 운명을 조율하는 다이어리다. 말이 먼저 나를 빚고 그 다음 세상이 반응한다. 당신의 입을 복의 문으로 쓰라. 따뜻하되 정확하게, 간결하되 단단하게, 느리되 단호하게. 지금 이 순간 입술을 통과하는 한 문장이 당신의 후반전을 재설계한다. 보시, 곧 베품은 단순한 도덕적 미덕이 아니라 말년을 지배하는 전략적 자산이다. 젊을 때는 모으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지지만 나이가 들면 나눔이야말로 진짜 힘이 된다. 주는 자가 결국 얻는다. 성징이든 포덴이든 시대와 문화가 달라도 동일하게 외친 진리다. 왜 그럴까? 인생은 순환이기 때문이다. 내가 움켜쥔 것은 결국 썩어 사라지지만 내가 흘려보낸 것은 강물이 되어 다시 내 밭을 적신다. 중요한 것은 조건 없는 나눔, 불가에서 말하는 우주 샴푸시다. 베풀고도 베풀었다는 흔적조차 남기지 않는 태도, 계산하지 않고 흔쾌히 흘려보내는 습관이 말년의 운명을 바꾼다. 대조적 사례는 극명하다. 평생 재산 모으기에만 몰두한 한 부자는 가족에게도 이웃에게도 인색했다. 그는 죽을 때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 재산은 남았으나 그를 그리워하는 사람은 없었다. 반대로 가진 것조차 넉넉지 않았던 농부는 쌀 한 줌, 고구마 몇 개라도 이웃과 나눴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온 마을이 울었고 그의 자손들은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흥했다. 한쪽은 재산만 남기고 기억에서 지워졌고 다른 쪽은 재산은 적었지만 인덕의 자산을 남겨 후손까지 지켜냈다. 이것이 베톱의 순환 법칙이다. 베톱은 돈만이 아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진짜 보시는 물질이 아니라 비물질에서 빛난다. 지혜를 나누는 것도 보시다. 젊은 세대에게 삶의 경험을 전해주는 것, 작은 실수를 통해 배운 교훈을 공개하는 것, 모두 그들의 시간을 절약하고 실패 비용을 줄여주는 막대한 선물이다. 미소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관심 하나, 이것이야말로 금전보다 깊은 울림을 남기는 보시다. 말년에 나는 가진 게 없으니 줄 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건 착각이다. 당신이 쌓은 연륜, 품은 인내, 견뎌낸 경험 자체가 거대한 자산이다.
그것을 흘려보낼 때 당신의 존재는 공동체의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한다. 보시는 또한 자기 치유의 기술이다. 나누는 순간 내 마음의 결핍감이 사라진다. 움켜잴수록 부족함이 증폭되고 흘려보낼수록 풍족함이 확장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말은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인간 심리의 법칙이다. 뇌과학 연구조차 증명한다. 나눔의 행위는 도파민과 옥시토신을 분비시켜 행복감을 강화한다. 결국 베품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최선의 전략이다. 실천적 루틴을 설계하라. 매달 일정액을 익명 기부로 흘려보내라. 계산하지 말고 흔적 남기지 말라. 매주 한 번은 지식 나눔, 후배나 동료에게 무료 멘토링, 자녀에게 삶의 경험 공유를 실행하라. 매일 아침 따뜻한 말 한 줄을 의도적으로 전하라. 고맙다, 잘했다, 내 덕분이다. 이 작은 보시들이 축적되어 말년의 운명을 전환한다. 이제 묻자. 당신은 움켜쥐며 불안하게 떠는가? 아니면 베풀며 평안하게 흐르는가? 재산은 바람처럼 흩어지고 권력은 세월 속에 퇴색한다. 그러나 보시로 남긴 것은 영원히 당신의 이름을 지켜낸다. 말년의 황혼을 빛나게 할 등불은 재산이 아니라 배톱이다. 주어라, 조건 없이. 흘려보내라, 미련 없이. 그러면 당신의 말년은 고독한 석양이 아니라 찬란한 황혼이 될 것이다. 학이 시습, 배우고 때로 익힌다는 말은 후반전을 움직이는 핵엔진이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은 스펙이 아니라 체화로 전환되어야 한다. 지식을 쌓는 데서 멈추지 말고 삶의 동작으로 녹여라. 방법은 명확하다. 첫째, 배움의 대상을 정밀화한다. 무엇을이 아니라 무엇을 왜, 어디까지, 언제 증명할 것인가로 정의하라. 목표는 자격증이 아니라 능력의 가시화다. 둘째, 온고지신의 루프를 구축한다. 이미 아는 책과 개념을 다시 읽되 같은 눈으로 읽지 말고 주석 반박 재해석을 더해 업데이트하라. 셋째, 간격 복습과 인출 연습을 습관화한다. 읽고 밑줄 긋는 소비형 학습을 버리고 기억에서 꺼내 설명하고 써보는 생산형 학습으로 전환하라. 넷째, 교차 학습을 설계한다. 한 주제만 파지 말고 인접 분야 둘을 교차해 배우면 통찰이 폭발한다. 다섯째, 피드백 장치를 상시 가동한다. 스승, 동료, 후배를 피드백 삼각형으로 묶어 정기적으로 결과물을 검증받고 비판을 설계 변수로 반영하라. 여섯째, 프로젝트 기반으로 배운다. 책 한 권, 강의 한 줄을 흡수할 때마다 미니 결과물을 만든다. 1페이지 요약, 3분 강의, 30줄 코드, 1장의 모델, 사례 분석 한 건. 배움은 축적이 아니라 출력을 통해 검증된다. 일곱째, 가벼운 실험을 반복한다. 이론을 현장에서 작은 규모로 시험하고 실패 비용을 싸게 치르며 튜닝하라. 여덟째, 즐거움으로 연료를 갈아 끼운다. 지지자 불려 호지자, 호지자 불려 락지자. 아는 것보다 좋아함이, 좋아함보다 즐김이 깊다. 의무는 오래 못 간다. 흥미의 불씨를 키우기 위해 보상 설계를 바꿔라.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보상을 주고 남의 인정 대신 스스로의 성장 지표, 집중 시간, 재연율, 오류 감소를 칭찬하라. 아홉째, 몸을 배움의 도구로 다룬다. 수면, 움직임, 호흡은 기억과 집중의 기반이다. 매일 일정한 취침, 기상, 25자 50분 집중, 5저 10분 휴식의 리듬, 심호흡 12초 루틴만으로도 학습 효율은 눈에 띄게 오른다. 열째, 기록을 통해 사고를 외장화한다. 하루 10줄의 로그에 오늘 배운 핵심 3가지, 내 언어로 재정의한 문장 2개, 내일 적용할 행동 1가지를 남겨라. 규칙. 이 작은 축적이 1년 뒤 전문성을 만든다. 11째, 가르침으로 배움을 완성한다. 배운 것을 타인에게 설명하는 순간 지식의 구멍이 드러난다. 매주 한 번 10분짜리 미니 강의를 준비해 가족, 동료,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하라. 12째, 분기 단위 커리큘럼을 짜고 승부처를 만들라. 1개월은 탐색, 1개월은 집중, 1개월은 산출 공개로 구성하고 분기 말에는 반드시 공개 결과물 발표 프로토타입을 제출하라. 13째, 실패의 노트를 따로 둔다. 실수 오판 오해를 모아 역효과서를 만들면 같은 구덩이에 2번 빠지지 않는다. 14째, 관계를 학습의 촉매로 사용하라. 멘토 1명, 동행자 1명, 후배 1명을 묶어 배움의 사다리를 구성하면 동기, 책임, 의미가 동시에 생긴다. 15째, 언어 도구 사유의 3축을 고르게 키워라. 한 외국어, 한 생산 도구, 코딩, 데이터, 디자인 중 하나, 한 사고틀, 논리, 통계, 시스템 사고를 후반전의 핵심 역량으로 삼으면 어떤 변화에도 전환 가능성이 열린다.
결론은 단순하다. 배움은 늙음을 지연하는 것이 아니라 늙음을 설계하는 일이다. 매일 1%의 이해를 체화하고 주간 산출물로 검증하며 분기 공개로 자신을 사회에 연결하라. 그 순간 배움은 취미가 아니라 운명 설계가 되고 당신의 후반전은 지적 체력과 실전 역량이 맞물린 장기 복리의 궤도에 오른다. 회갑천하.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행백리자 반구십 흉발리 판주십 백리기를 간 자에게 아흔리가 오히려 절반이듯 인생의 진정한 완성은 마지막 구간에서 판가름난다. 이미 늦었다는 탄식은 사실 가장 위험한 자기암시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깨달음에는 시효가 없다. 이른에 시작해도 늦지 않고 여든에 방향을 바꿔도 늦지 않으며 아흔에 깨달아도 늦지 않다. 다산 정약용은 예순이 넘어 고향으로 돌아와 학문을 정리하며 자신의 체계를 완성했다. 한 농부는 75에 감나무를 심었다. 감맛을 보기도 전에 떠나지 않겠냐는 조롱 앞에서 그는 담담히 답했다. 내가 먹지 못해도 누군가는 먹겠지요. 내가 먹은 감도 누군가가 먼저 심었으니까요. 5해 뒤 그는 자신이 심은 감을 먹었고 10해가 지나도 건강하게 그 나무를 돌보고 있다. 무의질한 억지로 꾸역꾸역 밀어붙이는 결심은 오래가지 않는다. 오래가는 것은 몸에 스며드는 습관뿐이다. 그래서 오늘 필요한 것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작게 쉽게 지금이다. 감사 한 줄을 쓰고 한 사람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고 한 페이지를 읽고 팔 굽혀 펴기를 5번만 하고 걷기를 10분만 하라. 천리지행 시어조카. 천리길도 발 아래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 작게 시작한 행동이 매일의 리듬으로 굳어지면 시간은 당신 편이 된다. 그리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라는 고정관념을 버려라. 정체성은 과거의 합이 아니라 오늘의 선택의 총합이다. 오늘의 선택이 바뀌면 내일의 내가 바뀐다. 헤아려 보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바꿀 수 있는 가장 작은 한 조각은 무엇인가? 2분이면 되는 시작점을 정하고 즉시 실행하라. 실행의 감각이 복리를 만든다. 성급함 대신 꾸준함을, 불안 대신 호기심을, 완벽 대신 진행을 택하라. 그리고 길이 지루해질 때마다 스스로에게 속삭여라. 나는 아직 피지 않은 꽃을 키우는 중이다. 인생의 후반전은 과거의 결산이 아니라 가능성의 개막이다. 나이를 무게로 착각하지 말고 연륜을 추진력으로 전환하라. 오늘 여기서 한 걸음. 그 한 걸음이 모여 계절을 바꾸고 계절이 쌓여 생을 바꾼다.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꽃은 아직 피지 않았다. 그러니 지금 시작하라. 후반전을 실력으로만 밀어붙이지 말고 운영체계로 지휘하라. 7축의 루틴을 하나의 기계처럼 물려 돌리면 매일의 미세한 선택이 장기 복리로 전환된다. 1. 시간 복리 루틴. 하루 한 번 무소음 60분을 고정 슬롯으로 박아넣는다. 알림 전원 차단, 네트워크 오프, 문서 흰개만 열기, 타이머 가동 후 몰입 산출, 방해, 산지표를 기록한다. FT 45분, DR 주 2회, PR 완료 체크박스 1개 이상을 기준. 각 슬롯 끝엔 90초 회고로 무엇이 흐름을 끊었는가, 내일 무엇을 제거할 것인가만 적는다. 주간 종료 시엔 이번 주 윈월 위시로 다음 주 우선순위 3개를 잠금하고 월간엔 스타트 스톱 컨티뉴 표로 일정 건강의 누수 구간을 누수 전용 캡으로 막는다. 2. 물처럼 루틴. 우회 전략 점검을 주 1회 실시한다. 고집 스코어가 6 이상이면 의사결정을 24시간 지연하고 대안 2개를 추가 설계한다. 분노지수 상승 시 Recognize 3단계를 가동. 상황인지 숨 666. 들이마심 멈춤 날숨 각 6초. 목표를 정면 돌파해서 저비용 우회로 재정의. 목표는 승부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 즉 마찰 최소화다. 마음 정원 루틴. 기상 즉시 감사 3문장. 취침 전 용서 연건을 기록한다. 대상 행동 나의 선택 3요소로 간결하게. 낮에 감정 폭발 조짐이 보이면 Recognize Select Track 프로토콜을 쓴다. 감정 이름 붙이기. 상대 입장 1문장 공감. 대응 옵션 선택. 가장 작은 행동 실행. 15분 뒤 체감 점수 기록. 주일에 독초 제거로 질투, 비교, 원망 트리거를 목록화하고 노출 빈도를 환경석에 언팔 차단, 동선 변경으로 줄인다. 인덕 루틴. 이익 계산 금지 규칙을 선언하고 매주 의리 미션 한 건을 실행한다. 약속 지키기 힘든 일 동행 신용 보증 아님. 지인 CRM을 간단히 운영한다.
핵심 동행 B 땅호 성장, C 3등급으로 나누고 A는 월일 깊은 대화, B는 분기인 협업, C는 분기인 안부. 월 2회 No Ask 상대가 요청하기 전 선제 지원을 실천한다. 지표는 약속지수, 지연 파기 양건, 신뢰지수, 상대의 제의의 횟수, 온기지수, 자발적 도움 도착 건수로 측정한다. 언어 루틴, 금지어 대체어 스위칭 테이블을 휴대한 늙었다, 경험이 많다, 안 된다, 조건을 바꾸면 된다, 실패 학습 데이터 확보. 아침엔 12초 호흡 후 3선언을 낭독한다. 나는 오늘 한 걸음을 내딛는다. 문제를 기회로 번역한다. 사람을 세우는 말을 택한다. 낮에는 대화가 감정화되면 NBC 프레임, 관찰 감정 욕구 요청으로 문장을 재구성한다. 저녁엔 하루말 결산으로 상처 준 말 1문장, 세운 말 문장을 적고 내일의 대체문 한 개를 설계한다. 글쓰기엔 100년 원칙을 적용한다. 원수가 읽어도 100년 뒤 누가 읽어도 부끄럽지 않게. 6. 보시 루틴. 수입의 고정 비율을 익명 기부로 자동 이체하고 흔적 남기지 않기. 매주 1시간 타임 타이딩으로 멘토링 경험 공유를 배정한다. 매일 아침 미소 칭찬 감사 3연타를 의도적으로 실행하고 월일 지식 오픈 노트를 공개해 동료의 시행착오 비용을 줄인다. 성과 지표는 되돌아온 도움이 아니라 내가 만든 순이익, 상대의 시간, 돈, 고통 절감량이다. 배움 루틴. 하루 2사이클. 생산형 학습으로 인출, 설명, 출력 중심으로 돌리고 매주 최소 산출물 현건, 1페이지 요약, 3분 강의, 30줄 코드, 사례 분석 중 택1을 공개한다. 3.2 규칙. 오늘 배운 핵심 3, 내 언어 2, 내일 행동 1으로 로그를 남기고 분기 90일 커리큘럼은 탐색, 집중 30, 산출 공개 30으로 설계한다. 모든 루틴에는 중단 대비 복구 프로토콜을 내장한다. 끊겼다면 24시간 안에 초소량 재가동 2분으로 즉시 재착수, 거창한 보상 금지, 3일 연속 실패 시 원인 탑3을 환경, 시간, 관계에서만 찾고 의지탁 금지, 재시작은 기준을 낮추되 빈도를 올린다. 끝으로 계기판을 만든다. FTDR 시간, 우회 채택률, 감사 용서 기록수 마음, 약속 지수, 제의뢰수 인덕, 금지어 치환율, 하루말 결산율, 보시 실행수, 멘토링 시간 배품, 주간 산출물수, 분기 공개수 배움. 주 단위로 점수화해 브론즈, 실버, 골드 레벨을 부여하고 레벨은 자기 비교만 허용한다. 아침 일룩시 하루 스크립트로 루틴을 호출 호흡 60분 업무, 점심 10분 산책, 오후 25+5 학습, 저녁 관계 보시 30분, 취침 전 마음 정원 점검, 주말엔 45분으로 전 루틴을 경량 점검한다. 이렇게 7축이 서로 물려 돌아가면 당신의 하루는 우연이 아니라 시스템이 되고 시스템은 후반전의 승부를 평정한다. 도법 자연,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는 선언은 후반전의 결의문이다. 자연은 교과서다. 봄이 오면 여름이 따르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무르익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온다. 그러나 겨울이 결말은 아니다. 다시 봄이 온다. 인생 또한 마찬가지다. 늙음은 종착역이 아니라 계절의 전환이며 말년은 무덤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다. 지금이 겨울 같아도 그 안에는 반드시 봄의 씨앗이 숨어 있다. 자연은 결코 서두르지 않는다. 그러나 한 번도 늦은 적이 없다. 초목은 자기 속도로 싹트고 강물은 자기 길로 흘러가며 해와 달은 각자의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다. 과유불급, 지나침은 모자람과 다르지 않다. 당신 또한 무리하지 말고 남의 속도를 부러워하지 말고 당신의 리듬을 지켜라. 그것이 자연의 도법이다. 후반전의 운영 원리는 단순하다. 첫째, 감사다. 이미 가진 것에 충만함을 느끼고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 탐욕은 겨울의 혹한처럼 마음을 얼리고 감사는 봄의 햇살처럼 모든 것을 녹인다. 둘째, 절제다. 빠름을 숭배하는 사회 속에서 느림을 선택하라. 느림은 낭비가 아니라 숙성이다. 셋째, 평정이다. 상황의 고통과 기쁨에 흔들리지 않고 바람 앞에 대나무처럼 유연하면서도 꺾이지 않는 중심을 세워라. 그것이 호연직이다. 넷째, 신뢰다. 자연은 배신하지 않는다.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발아하고 강물이 마르면 구름이 되어 다시 내린다. 마찬가지로 인생도 씨앗을 심은 만큼 반드시 거둔다. 욕망을 심으면 불안을 거두고 감사와 나눔을 심으면 기쁨을 거둔다. 겨울의 가혹함은 새로운 순환의 준비다. 눈 속에 파묻힌 씨앗이 얼어 죽는 듯 보이지만 그 혹한은 사실 껍질을 깨뜨리고 발화를 촉진하는 전제다.
당신의 지금이 설령 고통과 고독으로 가득한 겨울이라 해도 그것은 새로운 봄을 위한 발효 과정이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가능성을 접지 말라.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꽃은 아직 피지 않았다. 그것은 후반전 어딘가에서 혹은 마지막 순간에조차 화려하게 터질 수 있다. 운영의 결의는 구체적이다. 매일의 작은 루틴으로 자연의 리듬을 모방하라. 아침엔 동쪽 하늘을 보며 호흡을 맞추고 저녁엔 석양을 보며 오늘을 비우라. 계절마다 삶의 축을 재점검하라. 봄에는 새로운 배움을 시작하고 여름에는 강렬한 실험을 하고 가을에는 수확과 정리를 하고 겨울에는 침묵과 숙성을 선택하라. 이 리듬에 맞추면 인생의 속도는 자연과 합일되고 합일은 무리 없는 장수를 부른다. 결론은 명료하다. 후반전은 종말이 아니라 순환이다. 당신은 지금 겨울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그 끝에는 반드시 새로운 봄이 기다린다. 그러니 결의하라. 감사와 절제, 평정과 신뢰를 무기로 삼아 자연의 리듬을 본받고 계절의 순환 속에서 새로운 꽃을 틔워라.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선언하라. 나의 후반전은 지금 시작이며 나의 가장 아름다운 꽃은 아직 피지 않았다. 지금까지 지혜의 지도였습니다. 인생의 진짜 승부는 언제나 지금부터입니다. 젊음은 지나갔어도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꽃은 아직 피지 않았습니다. 늦었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자연은 한 번도 서두른 적이 없지만 단 한 번도 늦은 적도 없었습니다. 오늘 작은 한 걸음을 내디딘다면 그 길 끝에서 반드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깊은 깨달음과 흔들리지 않는 지혜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당신의 후반전,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